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자연과 윤리 단원 이제 이론 공부를 끝내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모르는 내용은 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EBS 수능 특강 교재 131쪽에 나와 있는 이제 실전 문제 총 10문제를 풀 겁니다. 제가 그 학습지로 PDF 파일로 일단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등교하게 되면 인쇄물로 만들어서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PDF 파일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학교에서 그 학습지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연과 윤리 단어는 2학기 생활과 윤리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푸는 이 10문제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만큼 이해했는지 꼭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특히 2학기 1차 지필평가와 연계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잘 들어주시고요. 모르는 내용은 두 번, 세 번 다시 풀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그럼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로 다른 종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이익이란 말이 나오네요. 서로 충돌하는 경우 평등의 원리,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네요. 아무런 지침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종 구성원들의 고통을 정확히 비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성이 본질은 아닙니다. 동물은 커다란 영향을 받지만 인간의 이익이 크게 손상되는 일은 없을 경우에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 가축 사육 방식, 실험 절차,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 접근 방식, 사냥 등에 대해서 변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동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동물 중심주의 배웠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글은 싱어입니다. 싱어. 동물 중심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싱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어의 핵심은 결국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한 게 싱어입니다. 그러면 이 싱어의 주장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종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종에 상관없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죠? 동물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된다. 싱어의 주장과 맞죠? 맞고요. 2번 이성적 능력을 지닌 존재의 고통만 즉 이성을 갖고 있어야만 그들의 고통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건 그쵸. 이제 인간 중심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겠죠. 틀렸네요. 3번 인간의 고통에 비해 동물의 고통은 저급하므로 즉 동물의 고통은 보잘것없으므로 무시해도 무방하다. 역시 잘못된 주장이죠. 4번 인간이 아닌 모든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아니죠. 지금 싱어는 계속 동물도 쾌고감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죠. 5번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모든 생명체를 고려해야 된다는 생명 중심이겠죠. 그래서 동물 중심 싱어의 의견은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수는 것. 일단 갑과 을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죠. 갑. 인간이 야수를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이래요. 야수는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당연하게 인간을 이용되도록 인간이 동물을 이용할 수 있대요. 따라서 인간은 그것들을 동물들을 죽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식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부정을 저지른다고 볼 수 없다. 함부로 이용할 수 있다. 예, 이거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예, 생각이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인간 중심. 자,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래요.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 자, 자연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연을 해석한다는 건 함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곧 지식의 힘이다. 예, 아주 유명한 말. 인간의 지식이 곧 힘이다라고 한 유명한 예, 서양 철학자 아는 것이 힘이다. 예, 베이컨입니다. 아, 결국 갑과 을은 예, 둘 다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이네요. 자, 그럼 모두 갑을 둘 다 예스를 할 질문을 기역, 미연, 디귿, 리을에서 고르는 거죠. 그럼 볼게요. 자, 인간은 자연의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고 귀한 존재인가? 인간 중심주의 둘 다, 그쵸? 예스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니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다른 존재들도 도덕적 다른 존재들도 예, 인간 중심은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했죠. 누구라고 하겠네요. 디귿, 인간은 자연의 다른 존재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스. 리얼,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가? 한 구성원, 이거 동등한 지위, 이제 인간이 우월한 지위죠. 이건 이제 동양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였습니다. 자, 한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갑을 여러분 이렇듯 이제 이 자연과 윤리에 우리가 총 5가지의 입장을 배웠는데 거기에 뭐 두 사람, 세 사람씩 나와서 총 이제 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믹스해 놓고 내는 문제 이제 나중에 가면 막 3명씩 섞어 놓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계속 풀어볼게요. 능동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과 예, 여기 핵심 단어가 나오네요. 즉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 예, 여기서 생명이 핵심 단어가 되겠네요. 하나라고 느낌으로써 세계에 대해 정신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명의 운명을 자신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가능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의해 실현된 생명을 잘 살게 하는 것과 구제, 도와주는 것,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은 다른 생명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일 인간이 세계 속에서 충만해 있는 생명과 자신의 관계의 신비에 관해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모든 생명에 대해 계속 생명 얘기하죠. 예, 생명 중심주의. 예, 누굴까요? 맞습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생명 중심주의 갑은 슈바이처예요. 자, 을 볼게요. 대지 윤리는 아예 딱 예,
대지윤리, 아예 핵심 단어를 지금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지윤리, 대지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다. 인간은 정복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구성원이다. 대지윤리라고 계속 얘기하죠. 인류의 동료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인간은 사실상 생명 공동체 한 구성원에 지한다. 자, 이건 여러분들 대지윤리를 주장했던 누군가, 레오폴드입니다. 자, 대지윤리는 생태 중심주의죠. 자, 그러면 생명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갑 슈바이처, 생명체들 간에 존재하는 위계란 뭐예요? 높고 낮음이 있다는 얘기죠.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것, 엄격히 지켜야 한다. 생명에는 즉 귀하고 천함이 있다라고 슈바이처는 주장하지 않았겠죠.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존귀하다라고 얘기했겠죠. 틀렸네요. 갑 슈바이처,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실제 슈바이처는 우리가 내용에서 배웠겠지만 우리의 생명체가 즉 생명을 지닌 대표적인 게 인간이죠. 인간이 생존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살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라. 즉 함부로 해치지 말고 어떤 최소한의 이런 얘기를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가질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책임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렸네요. 3번 을 레오폴드 대지윤리입니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에 기여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그것이기 하는, 그것을 해치지 않는, 즉 대지를 보호하는 것 옳은 행위다. 맞죠? 레오폴드 대지윤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4번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대지윤리의 핵심이죠. 5번 갑을 동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대지윤리 을만 해당되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3번입니다. 슈바이처와 레오폴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큰 자아 실현, 또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심어주면 풀기가 쉬울 거예요. 자,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 규범은 기본적으로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는 고립된 자아로 정의되는 근대 석구 자아를 넘어섰다. 즉, 여러분, 요 말은 인간 중심주의를 뛰어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립되고 협소한 경쟁적 자아로 보지 않고 가족과 친구,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큰 자아 실현은 거기에 더해 인간을 넘어, 그쵸?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과 일체화를 요구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이제 고민한다 그런 뜻이죠. 생물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고 번성하여 결국 큰 자아 실현의 맥락 안에서 자기 나름의 개별적 삶을 전개하고 자아 실현에 이르게 될 동등한 권리를 간다. 이러한 기본적인 직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모든 유기체와 모든 실제가 상호 연관된 전체 부분들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이건 심층 생태주의입니다. 그래서 심층 생태주의의 핵심은요,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큰 자아 실현, 즉 나만 생각하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지구 전체, 우주 전체에 함께 잘 되기 위한 그게 이제 큰 자아 실현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 어떤 중심에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심층 생태주의에 해당되는 걸 보기에서 고르는 거죠. 자, 기억. 모든 유기체가 생명의 연결망 속에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다. 그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텐데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걸 인타라망이라고 했는데 동양적 사고가 이건데 어쨌든 예,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이런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니은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근본적 해결책. 자, 여러분 이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우리 기존의 어떤 인간의 사고의 전환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기존의 어떤 인간의 사고예요. 이러한 사고에서 탈피해야 이제 오늘날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기존의 어떤 피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심층 생태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존재는 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소유한다. 그쵸?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다. 맞습니다. 기억 맞고 디귿 맞고 리을 인간은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생할 때 함께 살아갈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제가 1학기 때도 이제 지필평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줄 때도 그렇고요. 기출문제를 풀어줄 때 항상 강조했던 예, 형식 꼭 나오는 수능에 모의고사에 꼭 나오는 형식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갑, 을, 병 세 사람을 알아야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나번에 이 벤 다이어그램을 또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 5번 같은 문제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차근차근 풀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3점짜리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갑을병 세 사람이 누군지 이제 먼저 알아야겠죠. 한 명씩 알아봅시다. 갑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지금 핵심 단어 삶의 주체 믿음, 욕망,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 자, 욕망하고 지각하고 기억하고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다. 쾌락과 고통, 감정, 선호, 복지. 예. 레건이 이런 주장을 했죠. 동물 중심주의. 그러니까 동물도 이런 어떤 삶의 주체로서 지각하고 기억하고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레건. 을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금 얘기하네요.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는 거다. 그러니까 동물을 폭력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의무를 얘기해요. 순전히 사변을 위해 동물들에 가하는 고문적인 생체 실험들은 만약 이런 것이 없이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삼가하는 것이다. 삼가하지 말아야 된다. 늙은 말이나 개의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 말들도 간접적인 여기 핵심이 나오네요. 간접적인 인간의 의무다. 자,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 예, 칸트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즉, 인간만이 도덕적,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어요. 칸트는. 그런데 동물은 도덕이 없어요. 내재적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동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건 그렇게 동물을 함부로 하다가는 그게 습관이 돼서 인간도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동물이 내재적 가치가 있거나 도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간접적 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칸트, 자, 병, 생명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유기체의 존재 지속과 종속의 재생을 만들어주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 수단인 생물학적 작용의 성공적 수행. 일정한 경향을 갖고 있다. 목적 지향의 경향을 갖고 있다. 예,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자, 근데 이제 갑을병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A, B, C, D 영역 이제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럴수록 더 차근차근 풀어야 합니다. 자, 먼저 갑은 예, 동물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동물 이렇게 써놓는 게 안 헷갈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은 칸트 인간 중심이라고 했어요. 인간. 자, 병은 예, 생명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요, 요 그림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요.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 알기 위해선 이제 어떤 게 속하고 안 속하고 하는 걸 어떤 게 가장 범위가 넓고 적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풀어봅시다. A, 갑만 해당되는 갑은 누구? 동물 중심. 동물 중심주의만 해당되는지 한번 봅시다.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물 중심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자,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물 중심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이건 동물 중심도 이렇게 주장하고 생명 중심도 이렇게 주장하고 생태 중심도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요건 A에만 해당되면 안 되고 A와 C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또 볼게요. 을, 칸트, 인간 중심.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된다. 칸트는 그쵸, 인간의 의무, 인간에게만 직접적인 의무가 있고 그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간접적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 칸트밖에, 그러니까 B만 해당돼요. 이건 맞죠? 자, C, 생명 중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은 상호 의존적 체계의 일부이다.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은 상호 의존적인 체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 중심 여기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C만 해당돼요. 맞아요. 자, 디귿, 요 공통점. 이건 동물, 인간, 생명. 이 세 가지 주장이 함께 내포해야 되는데 보자.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내재적 가치. 자,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 고려해야 되죠. 인간 내재적 가치를 지닌, 그쵸. 생명도 내재적 가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또 이 함정이 파져 있는 게, 칸트도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 인간만이.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칸트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아주 여러분들 실수하기 좋게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이 갑을병이 누구인지 알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예, 역시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자, 지속 가능한 성장은 전통적인 시장 경제 틀에서 벗어난 자원을 오로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속도로 이용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경제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쭉 써 있는데 읽어볼게요.
생산물을 재활용하는 순환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맞겠죠?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폐기물 생산을 금지한다. 그쵸? 오늘 환경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지구의 자정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오염이 됐기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지구의 생산 능력을 능가하는 속도로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죠? 4번.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서 우선 분배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줄에 기존의 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기존 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원 생산은 재생산 가능성이나 대체물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역시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거의 다 왔습니다. 총 10문제인데요. 7번입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와 나 어떤 사상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모든 중생은, 중생이란 말이 나왔네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해치는 것이다. 나의 몸을 먹는 것이다. 즉,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연기. 아, 불교입니다. 가는 불교, 중생, 핵심 단어죠. 나,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 자, 자신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늘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늘과 비슷해져야 한다. 천, 인, 학, 윌, 예를 주장했던 유교입니다. 동양이네요. 그럼 봅시다.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가. 불교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 정신을 강조하죠. 예, 사랑 정신. 불교에서 이거를 자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강조해요. 맞아요. 불교. 세계의 모든 존재들 상호 의존성 연결되어 있죠. 연기설 맞습니다. 3번 나 유교. 유교는 인간이 하늘을 본받아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맞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도덕을 실천하는 숙이 아닌 이런 말을 썼어요. 4번 나 유교는 자연이 무목적적 질서를 담고 있는 무위의 체계다라고 주장한 건 그쵸. 무위 자연을 주장했던 도가 사상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가나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동양의 자연과는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구 기후 변화의 문제가 갖는 특징, 지구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워온 지적 수준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도덕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볼게요. 기후 변화의 문제는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고 있죠. 최근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쵸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증가하고 있다 맞고요. 기후변화로 파생되는 문제는 전 지구적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간을 넘어서 다른 존재까지 그쵸 동물들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다 맞네요. 5번 기후변화를 과학적인 문제로 한정지었을 때 적절한 해결책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은 다양한 학문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지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지구 기후의 변화, 자연 환경의 오염을 과학의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문들에서 이걸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9번 여러분들 또 예, 선생님이 별표를 하겠죠. 왜냐? 이런 형식의 문제는 역시 꼭 나온다. 시간을 가장 많이 끄는 문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늘 1등급을 받는 학생이건 아직 생인 공부를 많이 못한 학생이건 이런 문제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풀어야 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풀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역시 이러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 그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역시 갑, 을, 병 세 사람을 알아야 하고요. 그들이 이제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맞는지 찾아보는 문제겠네요. 자, 그럼 갑, 을, 병 누군지 한번 봅시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식물은 동물을 위해, 그리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겠네요. 예, 역시 이건 인간 중심이겠네요. 즉, 전혀 헛되게 되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옳다면, 인간의 믿음이 옳다면, 자연은 특별히 인간을 위해, 자연은 특별히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내면 틀림이 없다. 자연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인지 몰라도 이게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주장한 사상가가 잘 모를지라도 어떤 입장이지만 이해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세요. 자, 갑은 인간 중심입니다. 을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고통을 고려하라는 거죠. 평등. 평등의 원리, 이익 평등. 누구죠? 그쵸. 싱어. 동물 중심입니다. 을은 동물 중심이구나. 자, 병. 바람직한 대지용, 대지윤리 누굴까요? 레오폴드. 여러분, 생윤 지문에서 이렇게 대지라는 말은 레오폴드밖에 없어요. 생태 중심. 자, 이제 이렇게 해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가부경 사상 입장을 탐구한다. 자, 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즉 A에 들어갈 질문은 인간 중심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라고 해야 되고요. 동물 중심 싱어는 아니오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자, 기억 A 이성적 능력을 지닌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가? 당연히 인간 중심 예스 하겠죠. 동물 중심 싱어는 여기에 노라고 할까요? 싱어도 예예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었죠. 인간 중심주의는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물 중심주의가 인간을 무시하면서 동물을 사랑하자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여전히 소중한데 동물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모두가 yes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동물 중심 아니오라고 해야 되니까. 자, B.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생태 중심 무생물 고려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제외되면 안 돼. 아니야. 당연히 동물 중심은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제외되는 거 제외된다. 동물까지만 고통을 느끼는 것까지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는 맞네요. C 동물 중심만 해당되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가? 동물 중심 여기서 출발했죠. 맞네요. 자, D. 생태 중심주의가 yes 해야 돼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맞죠?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정한 것은 인류는 인류라는 공동체는 산자와 죽은 자들 그리고 태어난 자들 사이의 도덕적 연대이다. 연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현 세대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과거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달라졌죠.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도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 세대, 현 세대, 미래 세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상호 의존성이
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갑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을 볼게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시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쵸? 뭐 어쨌든 동시간대엔 살지 않잖아. 미래 세대는 비실제적인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당연히 우리 후손들이 있겠지만 현재는 없잖아요. 그걸 그래서 현재는 없기 때문에 비실제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네요. 미래 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존재다. 그쵸? 따라서 미래 세대는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왜? 지금 현재 없으니까. 현재는 우리만 있으니까, 현 세대만 있으니까. 미래 세대는 우리와 도덕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 현재 없으니까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세대는 미래 세대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갑과 을의 입장이 다르겠죠. 그럼 가장 적절한 건 1번 갑.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의존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틀렸네요. 2번 갑. 인류는 연속적인 세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덕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쵸? 미래, 현재, 과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맞네요. 3번 을.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도덕을 책임지어야 한다.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4번 을. 인류의 존속을 위해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해야 된다. 필요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을은. 5번 갑을.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갑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장시간 여러분들 문제풀이 잘 들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당부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자연과 윤리 이 단원에서 이 실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어떤 내용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내용 공부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탐 공부는 생활관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뭐 동영상 강의를 보든 책을 통해 보든 내용을 아무리 여러 번 이해했더라도 그걸 정말 내가 완벽히 내 것으로 소화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10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틀렸고 뭘 맞았고 뭘 확실히 알고 뭘 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라고요. 어, 2학기 1차 지필평가와 연계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